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예능인 방송인들이 하나둘씩 자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예능판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적어도 중년 남자 연예인이 여자 아이돌에게 애교 한번 부려보라 이런 소리는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추태가 있죠. 복근 보여달라는 요청. 그것도 요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재의 제약 때문에 웃기질 못한다. 영화는 자유로운데 방송은 왜 이 모양이냐. 불평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흐름이 달라진 건 확실하죠. 좋은 방향으로.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상황은 발생합니다. 이거 싫어야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비난하자고 판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선동이 아닌 경계하자는 제안인 거예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 달라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데 각오, 자성 위주의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려요. 비난의 댓글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38회 1월 30일 방송에 배우 문소리 씨가 영화 세자매 홍보차 출연을 했습니다. 때로 죽이기 전도되어서 매니저가 존재감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균형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영화 세자매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살고 영화도 살고 그리고 배우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마무리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립니다. 양세형 씨가 물어요. 문소리 씨의 남편 장준환 감독이 오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면서요? 이건 준비된 질문이죠. 사전 인터뷰 때 문소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문소리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오빠라고 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귀여워하는 느낌이다. 부부 관계일수록 동등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불러달라고 하지만 부르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한 거예요. 장준환 씨가 지금도 요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장준환 씨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둘이 있을 때 불러달라는 거겠죠. 근데 진행자들이 이 자리에서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권을 합니다. 계속 부추겨요. 문소리 씨는 사양을 합니다. 어색하다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몇 차례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아야죠. 싫다는데 왜 자꾸 몰아붙입니까? 거기서 화면상에서 만류한 사람은 송은이 씨 정도? 급기야 추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추 양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입니다. 아버지 뻘인 사람에게 오빠라고 하라고요? 회귀합니다. 나이를 검색해 보려다가 제가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추양 당연히 어쩔 줄을 모르죠. 모처럼 나온 예능인데 엄청난 선배들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문소리 씨가 너무나 당황해서 내가 너한테까지 미안하다 그러면서 수습 차원에서 본인이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 소리가 담긴 영상 편지를 찍고 끝이 났어요. 또 그놈의 영상 편지 그게 그렇게 재미있나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영상 편지 이런 거 없이는 진행을 하기 어려워요. 왜 제 마음이 더 언짢았느냐 하면 추양이 얼마 전에 엠넷 달리는 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선미, 한이, 유아, 청아, 추 5명의 여자 아이돌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공감과 위로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K-팝을 앞세운 거대 아이돌 산업에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휘둘려 왔는지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미 씨, 한희 씨가 아직 출발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추양을 애틋한 눈길로 쳐다보던 장면이 생각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왔을 텐데 느닷없이 복면을 당한 거예요. 이럴 때 저 싫어요. 왜요? 라고 되물으면 그 인성 논란이 일어날까요? 저는 기획사들이 싫으면 싫다고 똑부러지게 말해라. 뒷감당, 책임은 우리가 다 져준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대일 뿐인 거죠. 그 자리에 지난 연말 연예대상에서 상 받지 못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은 왜 이 장면을 편집하지 않은 걸까요?
테레비평에 이 프로그램들의 폐지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기억하세요? 2020년 5월에 올린 영상인데요. MBN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TV조선 별별 톡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MBN 속풀이쇼 동치미의 폐지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아궁이와 별별 톡쇼는 당시 이미 종영했고 풍문으로 들었쇼도 몇 달 뒤에 종영했습니다. 5월 11일에 마약 사건으로 출연 정지 상태인 박유천 씨의 눈물의 인터뷰로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내용으로 지적들이 많았었죠. 뭐 지적 때문에 폐지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끝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속풀이쇼 동치미만 남았습니다. 당시 그 동치미 고정 패널인 그 최홍림 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매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429회 발단은 박준규 씨의 어머니의 말씀에 있었어요. 이거는 뭐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보는데요. 아침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에게 네가 번 돈으로 요리한 거 아니잖아 라고 하세요. 밥은 네가 했지만 돈은 내 아들이 번 거다라는 말씀이죠. 며느리 진송아 씨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인건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시어머니께서 한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찰 영상을 본 다음에 최홍림 씨를 비롯한 패널들이 200만 원이면 많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라고 합니다. 이어서 패널 김성희 씨가 청소 도우미, 육아, 요리, 거기에 마음노동비도 더해야 한다 했더니 최홍림 씨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인건비 따지고 들면 그런 여자랑 왜 결혼을 하느냐, 왜 사느냐. 가사노동을 인건비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해요. 그럴 거면 시집을 오지 말아야지. 여기 나온 말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지금 조선시대 노비예요. 그리고 그 진송아 씨가 따지고 싶어서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시어머니께서 네가 번 돈으로 요리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건비 얘기가 나온 거죠. 예능 프로그램이 다 설정이다, 대본이다 라고 말하지만 대본은 구성, 큰 틀일 뿐이에요. 진행자의 멘트 그리고 정해진 질문, 그 외에는 오가는 대화들이 다 본인의 생각과 말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인 거죠. 화제성을 위해서 악역을 제작진이 부여했다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서 하라고 시키겠어요? 동치미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매회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427회 공통 질문이 시댁이 잘 사는 게 나은가? 친정이 잘 사는 게 나은가였어요. 질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죠. 어느 쪽에서든 뭐든 받는 순간 족쇄가 채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배우 이해숙 씨,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시집이 잘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니까 요즘도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네요. 428회에 코미디언 김한국 씨가 출연했는데요. 그날의 주제가 남편의 바람기였습니다. 이분이 한때 밤 유흥 문화에 탐닉하셨던 모양인데 자랑스럽게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게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람을 의심할 남편이 있으면 시집 잘 간 거다라는 혐오 발언. 제 시청자가 왜 이 멍멍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 40대 그 인지도 좀 있는 방송이었다면 이거는 뭐 매장 예고죠. 그런데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저런 미친 이러고 마는 거예요. 김한국 씨도 그렇고 JTBC 1호가 될 수는 없어의 김학래 씨도 그렇고 아니 바람 핀 게 무슨 자랑입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동치미에서 최홍림 씨가 이 두 사람 바람 많이 피웠다고 대놓고 인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태도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김한국 씨는 후회는 안 한다잖아요. 코미디언들이 90년대 초에 극장식 나이트클럽이 호황일 때 아주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 물수도 써대고 바람 피워대고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시청자를 물러보니까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거죠. 더 한심한 건 없앤 돈 자랑이에요. 집이 몇 채가 있었다. 현금을 푸대자루에 담아서 출연료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 시대착오, 그리고 속풀이쇼 동치미 시대착오. 다른 건 한쪽은 현재 최고 인기 정상의 방송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개그맨들.
지금 시대착오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잘 살아야죠. 우리는 잘 살 거잖아요.